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반가운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실감과 불편감을 이제 겪지 않아도 되고 수술 전후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는 제일 감사하죠. 유방보건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가조직을 이용을 해서 재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형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유방 확대술 할 때 쓰는 그 보형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유방 확대술 할 때처럼 보형물을 바로 넣을 수는 없고, 그 유방 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그 피부에 혈액 공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형물을 그대로 넣으면은 이제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인조진피라고 하는 특수 처리된 피부를 이용을 해서 보형물을 싸서 이제 유방 절제술 후에 그 공간으로 보형물을 넣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조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뱃살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 뱃살을 단순히 떼서 가슴 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뱃살에 공급되는 혈관을 채취를 해서 그 혈관을 가슴 쪽에 있는 혈관에 이어주는 미세수술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을 이을 수 있는 그 성형외과 의사의 미세수술 기법이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우선 흉터가 많이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 보형물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형물이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감염 문제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보형물의 모양이나 형태가 변형될 수 있는 구형구축, 심한 경우에는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간혹가다 보형물이 파열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가조직 같은 경우에는 내 살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재건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고,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 치료에 의한 합병증이 적게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수술 시간이 보형물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수술 직후의 통증도 보형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자가조직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조직과 보형물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의학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의학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의학적인 기준은 외과에서 유방절제를 할 때 피부를 얼마나 보존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술 후 방사선 치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환자의 복부 상태나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자가조직 수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의학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환자분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자가조직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그런 이제 비의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과 충분히 외래에서 상의를 해서 이제 재건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은 모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술 후 합병증이 적게 생기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적게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그 모양도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면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칭을 맞추는 방법은 자가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유방 절제가 된 모양 그대로 조직을 잘 다듬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 자체가 환자분의 가슴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인조진피에 남는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해서 모양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슴 밑선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밑선을 다시 맞춰주면서 그러니까 반대쪽 가슴하고 좀 대칭을 맞추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가 제거가 됐을 경우가 사실 보건 수술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형물로 재건을 해야 되는 경우에 특히 대칭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두 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나서 어느 정도 피부 상태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이제 유두 자체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계획을 합니다. 유두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제 반대쪽 유두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두의 일부를 절제를 해서 옮겨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유방 주변의 피부 자체를 이용을 해서 그 피부를 이제 다듬어서 유두 모양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두는 색깔이 이제 정상 유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수술 후에 이제 문신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입혀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 동시 복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늘어나게 된 계기는 2015년 4월부터 그 유방 재건이 건강보험에 편입이 된 것, 그 이후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되기 전에는 이제 동시 복원을 하는 비율이 유방 전절제술을 한 전체 경우에서 30%가 채 안 됐다면 최근에는 70% 이상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시 복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건강검진도 이제 많이 하시면서 이제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조금 더 많아졌고, 동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병기가 3기 중반 이상으로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조기 검진의 발달로 그런 것, 암 조기 발견이 많아지면서 동시 복원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유방 재건 기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대개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인조진피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슴 근육 앞쪽으로, 그러니까 대흉근 앞쪽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방법, 수술 기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자가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응증이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수술 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유방암으로 이제 투병하시는 분들이 또 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즉시 재건을 한 분들은 물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 이제 수술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반가운 환자분들은 수술 전후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실감과 불편감을 이제 겪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 전후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는 제일 감사하죠.